네, 안녕하세요. 제니퍼입니다. 선생님들 IELTS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영어 공부를 하시던지 간에 단어와 이 영작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특히 이 단어 같은 경우가 많이 어려워하셔서 저도 이제까지 같이 저와 공부하셨던 분들에게도 단어를 많이 드리곤 했는데 그 단어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사실 좀 힘이 들었던 게 외우는 것 자체도 힘이 들거니와 얘네를 외웠어도 도대체 어떻게 문장에서 써야지 제대로 쓰이는 건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 부분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IELTS에서 특히나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고 꼭 아셔야 되는 필수 단어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단어를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다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IELTS 에세이를 쓰실 때 많이 쓰심직한 여러 가지 에세이 주제를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제들에서 많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장들로 만들어서 영작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좀 잘 따라오시면은 선생님들 뭐 라이팅 정도는 완벽하게 내 거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vocabulary가 잡히면 라이팅뿐만 아니라 다 아시죠? listening, reading, speaking까지도 충분히 다 완벽하게 잘 가실 수 있는 거니까 vocabulary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기초 잘 잡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오늘 부분 시작하시도록 하실게요. 네,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하나씩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실 단어는 adolescence라는 단어죠. 이거는 다 아시죠? 사춘기라는 표현이고요. 이러한 단어들이 선생님들 에세이에서 쓰이게 되면 뭔가 굉장히 또 세련된 느낌을 팍 줄 수 있는 단어니까 써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습해 주실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춘기에는 반항심과 또래의 영향이 부모님과의 갈등을 만들 수도 있다. 오케이. 자, 영작 한번 해보실게요. 우선은 항상 동사 먼저 찾아주셔라. 그리고 동사를 찾으면 그 동사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 되짚어 가시면 걔가 주어 동사를 먼저 항상 찾아주셔야 함이 필요한데 주어는 위치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동사 먼저 찾으시는 게 항상 편합니다. 한국말에서 동사는 항상 문장의 맨 끝에. 그래서 보셨더니 여기가 동사 부분이 되겠네요. 그쵸? 만들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럼 얘가 동사인데 만들 수도 있다 했기 때문에 이 수라는 느낌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조동사 can이나 아니면은 may 같은 애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y나 can을 한번 이미 잡아놓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만들다라는 게 물론 make라는 표현도 있는데 make 또는 지금 무엇인가의 원인이 되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갈등의 원인이 반항심과 또래의 영향이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make보다는 cause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실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동사 잡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어 뭡니까? 주어는 뭐가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반항심과 또래의 영향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색깔이 너무 진하네. 반항심과 또래의 영향이 만들 수도 있다. 그럼 걔가 주어죠. 자, 반항심과 또래의 영향이라는 거는 반항심은 rebelliousness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rebellious mind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rebelliousness, 이것도 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단어니까 좀 잘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과 했으니까 and, 자, 그다음에 또래의 영향,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나? friends? 아닙니다. 그때는 peer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보통 peer pressure 또는 peer influence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peer pressure 아니면 peer influence 하면 그 또래가 막 뭔가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향이라 했기 때문에 pressure 지워버리고 influence로 갈게요. 그래서 rebelliousness and peer influence may cause,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주어 동사 잡았습니다. 뭘 만듭니까? 갈등을 만든대요. 오케이. 자, 그럼 갈등을 만들다라는 표현을 하나 하셔야 되니까 얘 색깔이 너무 진하네요. 예쁜 색깔.
뭐 이렇게 갈게요. 오케이. 자, 갈등하면은 우리가 conflict라고 가시면 되죠. 근데 이제 갈등이 하나 두 개는 아닐 거니까 우리가 s를 붙여가지고 일본화를 좀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랑 과의 갈등할 땐 conflict 다음에 누구와의라는 느낌으로 with 붙여주시고 여기서 과의 with, 그다음에 부모님과의 했으니까 with 다음에 parents까지 붙여주시면 되겠네. 됐죠? 그래서 with parents 이렇게 가시면은 부모님과의 갈등 끝났습니다. 자, 이제 뭐 하나 남았습니까? 우리 오늘 보셔야 할 단어 이 사춘기에는 이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얘 하나 남았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한번 가보시면 걔는요 이 맨 끝에다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처음으로 가셔서 시작하는 부분에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 사춘기에는 그 어떤 시기를 잡으니까 in이나 아니면 뭐 during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네, in으로 갈게요. in adolescence. Oops. Adolescence. In adolescence, rebellious and peer influence may cause conflicts with parents.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주어 동사 찾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무엇을 만든다 누구와의 무엇 해가지고 conflict with까지 잡아놨고 그 다음에 사춘기에는 해가지고 앞에 in까지 잡아놨습니다. 얘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주어 동사에 속하 있지 않으면서 문장의 맨 처음으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쓰신 다음에 꼭 컴마 해주셔야 되는 거 이런 punctuation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adolescence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adult가 무슨 adult 선생님 adult 하면 무슨 뜻이야? adult 하면은 성인이라는 뜻이죠. adulthood 하면은 성인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유년기 이런 식으로 어떠한 시절을 잡을 때 후드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adulthood 하면 당연히 성인 시절이 되겠죠. 자, 오케이. 자, 성인 시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IELTS를 쓰시게 되면 어떠한 표현을 쓰실 수가 있는가? 자, 얘는요, 사실은 스피킹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실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은 우정을 쌓기에 황금기이다. 오, 이 표현 너무 좋아요. 황금기라는 표현. 자, 지금 보시면 젊은 시절 이렇게 지금 잡혀 있네요. 젊은 시절, 자, 이건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은, 젊은 시절이니까 뭐 when I was young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문장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 adulthood가 성인 시절이잖아요. 그럼 거기 앞에다가 young만 붙여주시면 돼요. young adulthood 하면은 이제 막 20대 초반 들어간 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젊은 시절 하면은 젊은 시절 고생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아직 뭐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아이들보다는 막 졸업을 한 이제 막 사회에 초년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많이 잡으니까 그때는 young adulthood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지금 맨 끝에가 항상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맨 끝에는 항상 동사예요 했는데 지금 봤더니 동사라고서는 제니퍼가 얘기해서 이게 동사구나 라고 해서 황금기이다 라는 동사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황금기이다 라는 동사는 없어요. 자, 이건 뭐냐면 황금기라는 건 명사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명사이다 이런 식으로 끝났을 때는 이건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비동사가 그 명사를 가지고 오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동사가 그 명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하나는 이제 우선은 적어주시고 왜냐면 비동사 우리가 주어를 안 잡았기 때문에 is인지 are인지 잘 몰라서 아직은 B로 그냥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황금기 하시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golden age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golden age, right? golden age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골든 에이지 우리가 보통 황금기다라고 얘기할 때는 뭐의 황금기, 뭘 하기에 황금기인지, 뭘 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었는지 그런 표현을 쓸 때 간단 말이죠. 그래서 골든 에이지 다음에는 보통 40라는 전치사가 같이 붙습니다. 뭐를 하기에 가장 좋은 황금기, 골든 에이지 4. 뭐? 그래서 뭘 하기인 거 봤더니 쌓기에 이렇게 잡혀있네요. 자, 쌓다라는 거는 선생님들 아시죠? 지금 쌓다라는 형태는 원래는 form이라는 동사예요. form이 무엇을 형태를 이루다 쌓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form이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이 앞에 있는 전치사 for에 붙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붙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다가 당연히 ing 붙여주셔야지. 그쵸? 그래서 be golden age for forming. 그리고 세상에는 이거 저거 황금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른 황금기가 아니라
이거 우정을 쌓기에 뒤에서 지금 구구절절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에 골든 에이지야 라고서는 뭔가 구체화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 골든 에이지 앞에다가 더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 정관사 더에 관련을 해서는 선생님들 문법책을 좀 다시 한번 뒤적여 봐주시거나 저희 문법 영상을 좀 다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be the golden age for forming. 자, 뭐를 forming 합니까? 우정을 얘 나와야 되겠네요. 우정을. 오케이, 그럼 그 뒤에다가 friendship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쵸? 자, 그럼 다 끝났습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지금 젊은 시절은 이라는 주어 하나만 남았네요. 그래서 주어를 우리가 오늘 단어를 사용해서 가시면 어떻게 돼요? young adulthood. 그리고 얘는 adulthood라는 거는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복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수 취급해 주셔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young adulthood is the golden age for forming friendship 가시면 되겠다. 쉽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장들이 지금 저랑 만들어 가실 때는 막 굉장히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사실 만드는 과정은 막상 이런 문장들이 나열이 돼가지고 내 눈앞에 펼쳐 있다고 하시면 와, 좀 어려워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단어들 때문에 그래요. 이 문장 구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단어들이 쓰였기 때문에 우와 라는 생각을 든단 말이지. 그럼 그 우와 라는 표현이 감동이 마커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게 하여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는 게 좋겠죠. 쉬운 문법을 가지고 최대한의 점수를 끄는 방법입니다. 자, bond 지금 bond도 정말 많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인데 이 bond라는 거는 유대감 뭐 이런 표현으로 가실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와 유대감을 쌓다 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보시면 맨 끝에가 동사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동사인 건데 최선을 다로 끝났으면 쉽지만 최선을 다 해야 한다라고 해야 하다라는 이 느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해야 하다라는 느낌은 뭡니까? 지금 강조를 하고 있구나. 지금 얘가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해야 한다라는 느낌은 우리가 should라는 조동사로 가실 수가 있겠죠. 이 must와 should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 must는 너무 느낌이 강해요. 너무너무 느낌이 강해서 우리가 우리 에세이 쓸 때는 사실은 많이 쓰지 않고요. must는 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안 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게 must입니다. should는 하면 더 좋기 때문에 하라고 권장하는 느낌이 should예요. 근데 그런 걸 너무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억하세요. 우리 에세이에서는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실 때는 should로 가자. 오케이? 그래서 should로 가시고요. 자, 그다음에 최선을 다하다라는 건 구문이 있죠. 우리 최선을 다하다는 구문이 어떻게 됩니까? try one's best가 최선을 다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유격을 하나 넣어주시라는 건데 이 소유격 부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서는요 제가 이따가 앞에 주어가 누가 오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얘를 바꿔줄게요. 자, 최선을 다하다 잡아놨습니다. 누가 최선을 다합니까?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야 한대요. 이렇게 자, 그럼 부모님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앞에다가 parents 하나 넣어주시고요. 오케이, 잡혔네. parents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이 parents의 소유격은 뭡니까? 그냥 there 가시면 되죠. 그래서 parents should try their best.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try best 한다라는 표현을 해주실 때 보통 뭘 하도록, 그쵸? 뭘 하도록 최선을 다해라 라는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의뢰이 투부정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try their best to 하면은 뭘 하도록. 자, 뭘 하도록 최선을 다하래요? 쌓도록 최선을 다하래요. 오케이. 자, 우리 쌓다라는 표현은 아까 잠깐 보셨잖아요. 바로 전 문장에서 우리가 form이라는 표현이 쌓다라는 표현이라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form 잡아놨고요. 자, 뭐를 쌓았습니까? 유대감을 쌓래요. 자, 유대감을 쌓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감이 그냥 유대감이 아니라 더 강한 유대감으로 얘가 지금 꾸며주고 있네요. 그냥 유대감이 아니라 더 강한 유대감. 우리 유대감은 우리 오늘
단어 중에 하나니까 노란색으로 똑같이 가고요. 자, 유대감 하면 제가 아까 bond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더 강한 했으니까 우리가 강하다 하면은 strong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더 강한 하실 거면 당연히 여기다 er 붙이시면 되겠죠. stronger bond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ond도 이제 우리가 보통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한 명의 부모님과 한 명의 아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네럴화를 시켜서 여 사람 저 사람 다 잡아서 얘기하는 거라서 S 붙일게요. Parents should try their best to form stronger bonds.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유대감은 한쪽과 다른 쪽의 연결고리가 유대감이니까 누구와의 이런 표현이 항상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와의를 잡아주셔서 그 뒤에다가 with, bonds with 누구와의? 자식들과의 라고 지금 잡아놨네요. 자식들과의 더 강한 유대감 했으니까 bonds with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이죠. their children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Okay? So parents should try their best to form stronger bonds with their children. Okay? 자, 그 다음에 character이라는 단어 나왔네요. character라는 거는 이제 자신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캐릭터다라고 많이 잡죠. 자, 지금 보시면 맨 끝에가 동사라 그랬으니까 동사 먼저 잡아주셔야 되는데 오케이 동사인데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뭐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중요하다는 형용사니까. 그럼 형용사가 왜 맨 끝에 왔는가? 이것도 아까 우리 명사 구문으로 끝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맨 끝에가 이렇게 형용사로 끝나게 되면 비동사가 그 형용사를 가지고 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e important인 거예요. 누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럼 얘가 지금 주어라는 건데 오케이 그럼 내가 주어니까 여기 자리에 뭔가를 적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키다라는 표현이 뭐가 있는가 봤더니 keep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 keep이라는 동사가 주어 자리의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지. 그렇죠? 자, 이렇게 동사가 주어 자리의 위치를 할 때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to keep 해가지고 투부정사로 바꿔주시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keeping 해가지고 ing를 붙여주시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keeping 해가지고 ing를 붙여주실 때는 얘가 그냥 주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keeping 예를 들면은 뭐 your secret is not easy 뭐 이런 식으로 너의 비밀을 숨기는 것,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은 쉽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갈 때 이렇게 ing 형태는요, 그냥 이렇게 주어 자리에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동사 앞에. 그쵸? 근데 얘가 투부정사를 사용해가지고 붙여지게 될 때는 스토리가 좀 달라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될 때는요, 투부정사가 주어가 됐을 때는 보통 이렇게 놓지를 않고요. 얘를 is로 바꿉니다. 이렇게 is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동사 먼저 적어요. It is not easy 한 다음에 뒤에다가 투부정사 진짜 주어를 붙여놓고 어쩌고저쩌고 가게 되는 거지. It is not easy to keep your secret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로 내가 바꿨다 하실 때는 가짜 주어 it을 넣고 진짜 주어인 투부정사를 뒤로 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ing를 붙여서 가셨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주어 자리에 넣어주셨어도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이제 투부정사로 한번 가보실게요. 그러면 얘가 투부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it으로 대체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it이니까 당연히 is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important까지 해놓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It is important. 뭐 하는 게? To. keep 하는 게. 자, 뭐를 지켜요? 자신의 특징을 지켜요. 자신의 특징을. 자, 나왔네요. 자신의 특징. 자, 그러면은 특징 하면은 characteristics잖아요. characteristics. 근데 자신의 특징 하면은 이제 내가 여기서 한 곳을 잡냐, 두 곳을 잡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소유격에 뭐가 오느냐가 달라지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는 사실은 굉장히 일반화를 해서 모든 도시들이 또는 모든 나라들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특징을 지켜라. 그래야지 관광객 끌어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복수화를 시켜서 there로 갈게요. 한 곳만 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럴 때는 보통 own이라는 애가 의뢰에 따라 나옵니다. 자신만의 특징이라서. So it is important to keep
their own characteristics까지는 끝난 거예요. 주어 동사 다 끝났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부분이 남았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잡혀있네. 자, 위하다, 뭘 위하다라는 표현을 하실 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위하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는 for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고 to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for이라는 거는 보통 그 뒤에 명사나 명사구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or you, for me. 오케이? 그리고 to가 나올 때는 보통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뭐 먹기 위하여, 가기 위하여, 잠을 자기 위하여 뭐 이런 표현을 할 때는 to go, to eat, to sleep 뭐 이런 식으로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또는 무엇을 위하여 이것이 for를 쓰시는 게 적절할지 to를 쓰시는 게 적절할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뭘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까? 끌기 위해서. 오케이, 이건 누가 봐도 동사잖아요. 끌기 위해서. to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를 끌어들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쓰실 수 있는 게 attra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so attract 한다. 누구를 attract 해요? 더 많은 관광객들을 attract 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더 많은 하면은 그냥 more 하시면 되고요. 관광객이라는 건 tourist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더 많은 관광객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 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s를 붙일게요. So it is important to keep their own characteristics to attract more tourists.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셨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단어 childhood네요. 네, 우리 childhood는 사실은 다 많이 아시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이 어린 시절을 지칭을 하게 되는 명사다. 그럼 childhood를 가지고 우리가 에세이나 아니면 스피킹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어떠한 문장들을 사용해서 가실 수 있는가. 자, 이 문장은요, 약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좀 찬찬히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선은 읽어보시면 어린 시절에 무엇에 노출되었는지는 그의 후의 삶에서 특정한 행동들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경우죠.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이 뭐 한 30 몇 살 때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러한 살인을 저질렀는가 그거를 되짚어 보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미고를 보시면 항상 또 맨 끝에가 동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동사 먼저 이제 우선은 잡아주시고, 오케이, 이제 된다 했으니까 become 하나 잡아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읽어보시면 이걸 좀 잘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뭐가 되는 거냐면 무엇에 노출되었는지가, 어린 시절에 무엇에 노출되었는지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중요한 요소가 돼요.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이 형식이라고 소위 불리는 건데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주격보어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주어 먼저 한번 만들어 보시게 되면 어린 시절에 무엇에 노출이 되었는지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어린 시절이라는 건 잠깐 넣어두고 무엇에 노출되었는지가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사실은 선생님들 이거는 의문문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무엇에 노출이 되었었니? 이거란 말이에요. 무엇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엇에 노출이 되었었니?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면서 주어로 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question mark가 있는 어떤 주어 의문문이 더 커다란 문장 안으로 들어가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나 뭐 이러한 역할을 할 때 우리가 그거를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 무엇을 먹었니? 예를 들면 간단하게 What did you eat?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What did you eat? 근데 네가 무엇을 먹었는지가 지금 우리한테 너무 중요해. 이런 표현을 한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먹었는지가 자, 이 부분이 important 이렇게 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이 important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의문문으로 놔둘 수는 없으니까 이때 이걸 어떻게 바꿔주실 수 있냐면 우선은 question mark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요. 주어로 바뀌어야 되니까 지금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did you eat으로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저희는 지금 일반 동사였기 때문에 뒤에 지금 빠지고 did라는 애를 앞으로 보냈어요. 그쵸? 근데 간접 의문문은 더 이상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바꿔주셔야 돼.
다시 바꿔주셔야 돼. 얘가 앞으로 와요.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동사에 아까 did를 앞으로 뺐으니까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원래 이건데 did it이라는 거는 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과거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네. What you ate. 네가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yesterday. 그게 중요해요. is important. 이렇게. 아시겠죠? 너가 어제 먹었던 것이 지금 중요해. 마찬가지죠. 어린 시절에 무엇에 노출되었는지가 그럼 이것도 무엇에 노출되었니?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무엇에 노출되었느니? 이건 어떻게 질문을 하십니까? 너는 노출이 되다라는 거는 are exposed to, be exposed to가 노출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 지금 이걸 모른단 말이지. 무엇에 노출이 되다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질문을 한번 해보면 의문사가 맨 앞으로 빠져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What?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바뀌게 되면 주어랑 동사랑 도출된다 그랬으니까 are, 그 다음에 you 오고 나머지 exposed to 이렇게 된단 말이죠. What are you exposed to? 너는 무엇에 노출되었니?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무엇에 노출되었는지가 이런 식으로 얘가 더 이상 의문문이 아닌 이제 우리 간접 의문문으로 주어 형태를 만들어 보시자. 그러면은 당연히 question mark 없어지고 요거 바뀐다 그랬죠? You are exposed to. 오케이? 자, 이건데 지금 여기서는 너가 아니고 이 문장을 보시면 일반인 주어를 지금 다 잡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일반인 주어를 잡아주실 때는 they도 괜찮고요. people도 괜찮고 또는 단수로 그냥 one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만약에 one으로 바뀌었다 그럼 one은 단수기 때문에 is로 바뀌어야 되겠죠. So what one is exposed to. 사람이 무엇에 노출되었는지가 이거예요. 자, 다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시절 드디어 나왔네요. 어린 시절 잡을 때 우리가 보통 in 잡죠. 그 다음에 어린 시절 아까 우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보실 단어 childhood. 오케이, so what one is exposed to in childhood가 우리 주어네 잡아놓고요. 자, 주어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격보어가 뭔가 봤더니 뭐가 노출되었는지가 뭐래요? 중요한 요소 된다. 중요한 요소야. 얘는 중요한 요소야. 자, 요거를 중요한 요소. 자, 요소 하면은 요소는 셀 수 있는 명사 그 다음에 factor 이렇게 되는데요. 요소. 중요하다 했으니까 앞에다가 이제 important도 괜찮지만 또 important와 같은 뜻을 가진 vital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vital factor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what one is exposed to in childhood. 어린 시절에 무엇에 노출되었는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주어 동사가 지금 이미 잡혀있고 주격 보어까지 잡아놨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간접 의문문이 주어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을 때는 수를 단수 취급화 하십니다. 그래서 동사다 s 붙여주셔야 돼요. So what one is exposed to in childhood becomes a vital factor. 자, 그 다음에 뭐 남았습니까? 뭘 함에 있어 중요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뭘 함에 있어 중요하다. 자, 뭘 함에 있어 이거 정말 중요한 표현이고 많이 쓰실 건데 무엇을 함에 있어 라는 표현 진짜 많이 쓰시죠. 그때는 우리가 in ing 쓰시면 돼요. in ing 하면은 뭘 함에 있어. 자, 뭘 함에 있어? 이해함에 있어 중요해. 오케이. 자, 그러면 이해하다라는 동사 understand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다 ing. in understanding 하면은 이해함에 있어. 오케이. 자, 무엇을 이해합니까? 특정한 행동들을 이해함에 있어. 특정한 행동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 자, 그럼 특정한 하면은 certain 하시면 되고요. 행동들 하면은 behaviors인데 지금 저는 여기다 you를 넣었죠. 이 you가 들어간 behaviors는 캐나다 영국식 스펠링이고요. you가 빠졌을 때에는 미국식입니다. 있든 저든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스펠링 틀렸다고 빨간색 뜨는 거는 얘가 지금 미국식 스펠링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께서 편한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certain behaviors 하시면 특정한 행동들을 이해함에 있어. 이렇게 잡혔네요. 자, 그 다음에 그의 후의 삶에서 제 마지막 부분 그의 후의 삶에서 자, 우리가 무슨 삶, 누구의 삶에서 라는 표현할 때 in 넣고요. 그 다음에 life 하면은 삶에서, 그쵸? 그 다음에 후의 삶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later 붙이시면 돼요. in later life 하면은 그 누군가의 후의 삶을 잡아주는 거예요. 후의 삶.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의 삶에서 라는 표현을 해주실 때 later life 가시고요. 그 다음에 later 앞에다가 보통 소유격을 하나 잡아주십니다. 여기 소유격을 잡아주셔서 누구의 삶에서 라는 걸 잡아주시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누구를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원이라는 사람을 자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 그쵸? 이 누군가가
그냥 이거 일반인 주어로 잡은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일반인 주어이기 때문에 사람이 얘가 젠더가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단 말이지. 만약에 여기가 Tom 이라고 적혀 있었으면 여기는 his 거고요. Jennifer 있었으면 여기는 her일 거고요. 그쵸? 근데 여기가 그냥 one 했기 때문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죠. 그럴 때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남자로 통칭을 해가지고 가고 끝내버렸었는데 요즘에는 왜 남자만 쓰냐라는 그러한 의문들 때문에 his or her까지 다 적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럼 끝났어요. What one is exposed to in childhood becomes a vital factor in understanding certain behaviors in his or her later life. 정말 좋은 문장이고요. 약간 난이도가 있었던 문장. childhood라는 굉장히 간단한 단어를 가지고서 얘는 문법을 조금 어렵게 해서 보셨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5개 보셨고요. 진짜로 하나같이 다 주옥 같은 영작들의 문장들이고 선생님들 막상 IELTS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진짜로 많이 노출이 되실 수밖에 없는 단어들만 제가 쏙쏙 뽑아올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의 영작, 이 정도의 단어는 좀 기억을 해주시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저는 또 나중에 또 좋은 컨텐츠로 뵙도록 할게요.